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똑똑한 여성들 다 어디로 갔나라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취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인사평가나 그리고 승진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존 이제 직장에서의 그래도 여성들을 향한, 여성들이 유리한 그런 가령 여성 고위 임원 그런 쿼터제 같은 거를 실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 여성 임원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성 친화 정책, 기업들의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내용도 약간 언급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 이제는 희망이 조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10년이나 됐죠. 벌써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한 지.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차별을 확실히 제 눈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공채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 숫자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취업에 확실히 불리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났었어요. 일단 계약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었어요. 캐논만 해도 그랬고요. 그리고 HP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직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였냐면, 외국계 기업에는 확실히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 직장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계 기업은 사실 그냥 외국인 기업이 아닌 거예요. 외국계 기업인데 한국에 있으면 한국 회사처럼 변합니다. 그 조직 문화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차별들이나 이런 거 확실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우리 사회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의 그런 섬세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혁명, 그리고 이제 뭐 제품에 대한 것들도 점차 이제 서비스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들한테 훨씬 유리한 사업 구조로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여성분들이 창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방법에서 늘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창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기존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만든 조직 문화예요. 그 그릇 자체가 남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남자들한테 최적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남자들이 편하게 일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랑 일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본의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을 확실히 많이 받는 게 사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 스타트업들 보면 여성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 가령 뭐 마켓컬리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신선식품 배달 쪽으로 해서. 그런 것처럼 여성분들이 이 시장에 본인한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시장. 그래서 굳이 힘들게 기존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생태계에서
치열하게 남자들과 싸우느라고 힘 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똑똑하신 마켓컬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저는 여성분들이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성 창업가들이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뭐 창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직장이나 이런 직장 생활보다는 창업 생활 쪽에 창업 시장, 직장 시장보다는 창업 시장이 여성분들한테 그나마 차별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해봐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거 개발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나 제품들도 만들고 여성분들 타겟으로 여성분들의 관점으로 남자들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심지어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매출은 뭐 고작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제가 입어볼 수도 없고 핏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제가 그 제품을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었지만 그쪽은 워낙 레드오션이니까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미 기능성 의류 시장을 가능성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나왔던 게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트레이닝복 전문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안다른가? 그 요가복 시장을 아주 평정한 뭐 매출이 거의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여성 대표님들도 나오시고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관점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는 마시고요.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 킬러가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카테고리 킬러가 뭐냐면 한 카테고리만 한 놈만 패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시장을 찾아가지고 경쟁이 덜한 그리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그 시장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서 그 시장이 커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시장을 공략한다면 리스크가 작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죠. 한계가 있는 건 극명한데 작은 시장은 그만큼 장점이 있어요. 경쟁이 덜합니다. 돈 있는 업체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많이 팔아봤자 얼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잘 여성들만의 관점으로 그런 기업들을 회사들을 작은 회사부터 키워나가서 조직들을 만들면은 참 여자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창업자분들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 패친 중에는 여성 사업가분들이 은근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질문도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이 답변은 제가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창업적으로 여자분들도 여자가 무슨 창업이냐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랑 좀 멀리 하시고요. 여자들만의 그런 섬세한 그리고 여자분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장에 한번 진입해서 한번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남자들보다 유리한 그런 쪽의 시장에 한번 사업을 들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